이슈앤피플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용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해피 밸런타인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밸런타인데이군요. 네. 저는 그걸 잘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기조로요 역대급 수익을 낸 시중은행에 대해서 우려를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비공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시중은행의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또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현재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한 3.5% 정도 되죠? 이렇게 되면은 뭐 서민들 부담 있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네, 기준금리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야금야금 치고 올라가서 어느덧 3.5%를 찍었습니다. 예. 특히 서민들 대출도 갚아야 하고 그래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정말 순식간에 빠져나가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자그마치 16조 원, 역대 최대였던 전해 실적보다 9%가량 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5대 시중은행 희망퇴직자들이 최소 6억에서 7억 원씩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예. 고금리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라는 눈총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5대 시중은행, 큰 은행들이죠. 지난해 받은 성과급이 뭐 1조 3천억 원을 훨씬 넘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예.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이 2021년과 비교해서 35% 늘어난 규모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은행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은 6천억 원이 넘고요. 가장 적은 은행의 경우도 1,500억 원이 넘는데 이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 등이 역대급 돈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관련해서 얘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지난달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면서 사회적 역할을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예. 의원도 마찬가지로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예.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이제 과점 체계가 있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 인허가 사업이라는 점에서 은행 산업의 일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걸 정면으로 선언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또 예대 금리차 축소, 대손 충당금 적립 확대 등 금융당국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정책과 사회 환원 방안 등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금융당국 움직이겠죠? 네, 금융당국은 이른바 돈잔치로 표현되는 은행의 성과급 문제부터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 경영진의 성과급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데요. 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라는 거시적 경제 흐름에 따른 이자 수익을 경영진 개인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경영진이 경영을 잘해서 이룬 성과와 그렇지 않은 성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건데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성과 그리고 중장기성과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성과급 이연 지급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잘해서 받으면 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네. 이자가 오른 바람에 오늘 가지고 과연 성과급으로 할 수 있냐 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안타까운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관련 지진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구호물품 제대로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네, 앞선 소식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어제 열렸던 수석 비서관 회의 또 예.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 등에서 윤 대통령이 이 지진 피해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튀르키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호물품을 확보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를 했는데요. 예. 특히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미 뭐 최대 규모의 구호대가 파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이진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모레 이진 구호대, 방한용 텐트, 담요 등을 군용기로 현지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앙의료원 72명, 민간의료원 300여 명 등 의료 인력도 확보를 했고요. 이 가운데 29명을 일주일 안에 출발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고요. 또 대한적십자사, 종교계, 주요 기업, 지자체의 별도 기부 등으로 구호금 370억 원 정도도 조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걱정. 사망자 지금 너무 늘고 있어요. 뭐
그냥 뭐 시간 지날 때마다 계속 늘어나니까 너무 걱정입니다. 네, 어느덧 지진 8일째 접어들면서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이 현지 시간 13일 이번 지진으로 31,643명이 숨졌다고 밝혔고요. 시리아에서도 5,71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즉 37,000명이 넘는 숫자인데요. 예.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이 숫자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진으로 숨지는 사람은 없다. 건물이 무너져서 숨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국제사회 지원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튀르키예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은 비교적 잘 이루어집니다. 예, 제가 예. 비교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특히 시리아 반군 지역은 잘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지진으로 벌써 2,000명이나 숨진 시리아 북부 반군 장악 지역인 사르마다에서는 예. 건물들이 무너진 가운데 중장비 몇 대가 잔해를 치우면서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존자 수색에 대한 인원이나 장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시리아가 내전 발발 이후 13년째 교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구호의 손길이 잘 미치진 않고 있는데요. 예. 9.4일생 잔해에서 살아나온 사람들도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한 응급실 의사가 구호단체 지원을 요청했는데 예. 줄 수 있는 게 시신 가방밖에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고 난 거 제가 취재 여러 번 해봤는데 이렇게 함부로 중장비가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급하고 또 장비가 없는 상황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난 곳, 지진 사고가 난 곳 이런 데일수록 가장 걱정이 또 전염병, 뭐 2차 피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리아 피해 지역에서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예. 더욱 창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에서는 530만 명이 노숙하는 신세로 내몰리게 되면서 예.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특히 콜레라는 이제 오염된 물이나 배설물로 전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설사와 구토로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유달리 치명적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우영 아나운서 목소리가 좀 빠르죠. 지금 YTN에서 저희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빠른 것 같으니까 네, 평소처럼 천천히 네, 하셔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해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차관이 워싱턴에서 만났어요. 네, 조현동 외교 1차관 또 모리 다키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우리 예. 시각으로 오전 6시부터 2시간 반가량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예. 사실 예정 시간이 이제 1시간이었는데 더 진행을 했고요. 2시간 반이니까 1시간 반을 더 진행을 한 거죠. 예예. 핵심 의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거였습니다. 예. 조 차관이 이제 회담에 앞서서 일본과 상당 기간 협의를 해서 의견을 많이 좁힌 부분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 또 이번 주말에는 미넨에서 외교장관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모리 차관과 남은 쟁점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배상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했지만 언제 끝낼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고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예. 회담 끝나고 나서 조 차관 무슨 말 했겠죠? 네. 예. 일단 기자들이 가장 먼저 물어봤던 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접점을 찾았냐 이 그렇죠.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관은 아직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회의가 길어졌다는 건 나쁜 것은 아닌데 논의가 길어졌다는 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기금 참여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냐는 질문에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설명하기는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예. 조 차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만큼 일본은 성의를 안 보였다 이런 뜻으로 많이 들립니다. 정부 여러 가지 방안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일 양국 간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죠. 특히 이 제3자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예. 한일 양국이 고위급 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협상이 막판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이번 회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양새라서 이번 예. 주말에 있는 미넨에서 있는 장관 회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협의는 어쨌거나 뭐 어려운 가운데 또 빠르게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해달라
1심 선고가 오늘 나오죠? 네, 잠시 후인 오후 2시, 한 약 49분 뒤죠. 오후 2시면. 오후 2시예요. 네, 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예. 이 피해자 김모 씨가 일제 강점기 당시에 함경도에 있는 군수사업체에서 근무하다 44년 5월에 숨졌는데요. 예. 유족들이 강제징용돼서 노역하다가 숨진 불법행위다.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2019년 6월에 소를 제기했던 겁니다. 예. 원고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 이후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 주장을 했는데요. 예. 당시 대법원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본 예.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또 침략전쟁 수행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예. 또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 한일 협정에 따라서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 한일 협정에는 개인 청구권의 소멸에 관해선 양국 정부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 결론 낸 바 있습니다. 예. 대법원이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판결을 했으니까요. 좀 판단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차관 한일 차관 회담에서 강제징용 말고도 또 다른 얘기를 했다고요? 네, 후쿠시마 오염 방출 계획에 대한 우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이 더 노력해달라는 얘기도 이제 조일 차관이 전달을 했고요. 예. 모리 차관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 또 중국 정찰 풍선과 관련해서 영토 주권 침해 단호히 반대하다면서 미국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 정찰 풍선 말씀하셨는데 5대5 상공에서 또 미확인 비행물체 격추했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5대호 상공에서 F-16 전투기들이 출격을 해서 6,000m 높이에 떠있던 물체를 미사일로 격추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4일의 정찰 풍선 이후 4번째 격추인데요. 예. 늑장 대응 논란도 있었고 레이더 설정을 바꾸는 등 감시를 강화하면서 벌써 4번째 이렇게 격추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정찰 풍선 공방 더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중국 외교부의 경우에는 미국이 지난해 10차례 이상이나 풍선을 자국 영공에 날려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뭐 침입한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이 최근 격추한 중국 풍선의 정체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여기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산둥성에 있는 인근 해역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발견해서 격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예. 중국 당국이 이 비행물체를 실제로 격추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뭐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